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사유인데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렌식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의 정우람 수석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변호 활동을 하다 보면 구속의 기로에 서 계시거나 수사 도중 구속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이런 구속사유를 확인하여 구속을 할 수 있고,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구속 사유 중에 어느 하나 또는 몇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찰, 검찰 역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각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서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주거 부정은 말 그대로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도망의 위험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수사나 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사유인데요. 가령 카메라 촬영 범죄에 있어서 촬영 도구인 휴대폰을 수사에 앞서서 고의로 교체하거나 파손, 버렸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거나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린 흔적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단어 중에 포렌식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증거인멸과 연결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부각되곤 합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이미 도망을 했던 사정이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들의 경우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성범죄 영역에서는 전과 없는 적은 건수의 카메라 촬영, 공연 음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가벼운 추행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정형 자체가 높은 편이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보아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상당히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앞서 말씀드린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 등과도 연결지어서 구속사유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표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형이 두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구속 사유입니다.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주장되곤 합니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찾아가서 진술 번복을 종용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표현됩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경찰로부터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죄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를 좋지 않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신청되거나 청구된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때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장이 이미 신청된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할 때에는 최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피의자에 대해 가지는 인상 역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동일한 수법, 촬영물의 개수가 비슷한 카메라 촬영 범죄에 있어서도 명백한 증거나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메시지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변경시키려면 피의자를 석방해도 되겠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가령 구속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벌을 덜 받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맞다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점은 있기 때문에 통상 변호인들은 합의 등의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적부심의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부심을 진행하고 있고 적부심을 청구하기 전에 검찰에 미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구속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피의자분들의 심정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변호를 하다 보면 영장을 신청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사안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사안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미 구속이 되었지만 이후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나 구속이 우려될 정도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